오늘은 두통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통하면 한 가지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두통은 여러 가지 질병입니다. 어디가 아프냐에 따라서 그 원인도 다르고 치료 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두통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당, 그러니까 이 눈썹과 눈썹 사이죠. 여기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두통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마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이마의 두통이 깨질 듯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좌측 편두통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두통이 오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머리 꼭대기가 아프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뒤통수가 너무 아프다고 땡기고 깨질 것 같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막 돌아가면서 아프거나 아니면 전체가 다 아프거나 이렇게 한 군데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총 7가지의 두통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은 오른쪽 머리에 편두통이 왔을 때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전체가 다 불편할 수도 있고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뭐 땡기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여기에 뭐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 불편한 모든 느낌을 다 포함해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전체적으로 아프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작은 부위가 마치 송곳으로 찌른 것처럼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편두통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간장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간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피곤하다. 간장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피로. 그죠? 그래서 피로가 많이 쌓였다. 그럴 때 오른쪽 편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불면증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피곤하죠. 피곤하면 간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오른쪽에 편두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모든 약하고 건강식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간장에 부담을 주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먹은 모든 것들은 다 간장에서 해독을 거쳐서 또는 검사를 거쳐서 우리 몸에 퍼지고 또 우리 몸에 좋은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약은 아주 조그만 크기의 사이즈의 약을 먹어도 효과가 굉장히 크죠. 그만큼 간장의 입장에서는 독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간장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다는 뜻이죠. 건강식품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 밖에 우리가 어떤 독소를 먹었다든지 아니면 코를 통해서 흡입을 했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도 간장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뭐 일반인들 대표적인 것은 과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당연히 간장에 무리가 오죠. 그 증거로 술 많이 마시면은 혀가 꼬이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또 동작도 제대로 잘 못하게 됩니다. 걸을 때도 휘청휘청하고 걷고 또 사람을 바라볼 때도 초점이 잘 안 맞죠. 그래서 뭐 두 명으로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모두 근육들이 우리의 혀나 또 우리 팔다리 그리고 눈의 근육들을 다 조절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건 역시도 간장에 타격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간장하고 근육은 한 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간장이 문제가 생기면 근육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성격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화를 자주 낸다든지 이렇게 분노하는 상황이 자주 생긴다면 간장에 바로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런 장면들 가끔 나옵니다. 너무 화가 났을 때 갑자기 입에서 피를 팍 토하면서 쓰러지게 되죠. 그게 바로 간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간장은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의 모든 순환을 반대로 바꿔버립니다. 역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혈액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곳으로 튀어나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피를 토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오른쪽 편두통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을까요? 먼저 수면부터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저녁 11시 이전에 수면을 취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간장의 피로를 회복하는데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자고 있을 때 간장도 같이 쉬고 간장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같이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그리고 간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어떤 심한 노동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건 역시도 무리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적당한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생명이 더 중요하죠. 건강이 더 중요하죠.
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목표를 추구하느라고 너무 노동을 강하게 하거나 운동을 강하게 하면 우리의 목숨이, 건강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른쪽 편두통을 통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내 체력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또한 너무 약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약이 아니라면 드시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당연히 제일 좋은 것은 의사와 상담 후 결정 후 약을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약국에서 약 사가지고 드시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상담을 받아서 약을 드신다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만, 꼭 필요한 기간만 드시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자기 몸을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약을 먹으면서 어떤 증상만 이렇게 가리는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편두통이 있다고 해서 계속 약국에서 진통제만 사서 드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간장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 동안만 약을 드시는 게 좋고, 또 건강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 몸에 좋다면 일정한 시간 동안만 잠깐 드시고 거기에서 이득을 취하시는 겁니다. 내 몸에 좋은 것들을 흡수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의 생활 방식과 또 먹는 것들을 잘 조절을 하셔가지고 건강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약이라든지 건강식품에 의존하면 결국에는 간이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술 줄이셔야 되겠죠. 만약에 줄이는 것이 어렵다 그러신 분들은 제일 좋은 게 아예 끊어버리는 겁니다. 줄이는 걸 잘 조절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계속 과음하게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간이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금주, 술을 끊어버리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 화를 내게 되면 우리 간장이 망가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도, 또 그런 장소를 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늘 편안하고 또 행복하고 기쁨 가운데 생활하게 된다면 화를 낼 일이 별로 없으니까 간장도 튼튼하게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두통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사열로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사열로 치료하는 방법은 이미 다 배웠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위급할 때 자주 사용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고 수시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면 67강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13가지 방법으로 사열을 하는 혈자리들을 설명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사열을 해주시면요, 일반적으로는 두통이 많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근본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압으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이 근본 원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힐링. 자, 지금부터는 침뜸을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강의를 듣고 싶으시면 위에 있는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속 보실 수 있는지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아래에 있는 카톡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련된 안내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